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들을 걸어다니는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공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15개 국가에서는 미세먼지 PM2.5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기준치를 11배에서 15배까지 초과합니다. 이런 공기오염은 조용한 살인자로 매년 약 420만 명이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가장 심각할까요? 오늘 우리는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지역을 탐험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국가 중 하나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2023년 스태티스타 자료에 따르면 평균 PM2.5 농도가 약 MICROGRAMP2RCUBICMETER에 달하며 인도의 많은 지역은 깨끗한 공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번화한 수도 뉴델리는 이 오염 위기의 중심지입니다. 하늘이 파랗기보다는 잿빛에 가까운 날이 많고 휘발유와 공장 매연 냄새가 공기 중에 머물며 마스크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호흡을 위해서도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기오염은 매년 167만 명 이상의 인도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이는 더 랑셋 플래너테리 헬스위 연구에 따른 수치입니다. 이 중 약 50만 명이 물오염, 4만 6천 명이 직장 내 오염, 그리고 14만 명 이상이 남노출로 사망하며 특히 휘발유 배기가스와 기타 산업적 요인이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공기오염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오염 위기 뒤에 숨겨진 비밀과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더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다른 오염된 국가들에 대해 더 탐험하고 싶다면 숫자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도의 일부 인구 밀집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PM2.5 농도는 MICROGRAMPERCUBICMETER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WHO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기준 MICROGRAMPERCUBICMETER 보다 거의 11배 높습니다. 매일 이런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은 불쾌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공기오염은 현재 인도에서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매년 약 200만 명이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최근 보고서에 업데이트된 추정치. 유니세프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에서 노상 배변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약 6억 2천만 명이 주로 농촌 지역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 인구를 위한 양질의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며 질병 전파 위험을 높이고 많은 인도 여성과 어린이들이 밤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성폭력에 취약해지게 만듭니다. 이 위기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목재와 농업 폐기물 같은 바이오매스 연료의 광범위한 사용입니다. 매년 이 나라는 가정용 에너지로 1억 4,850만 톤의 바이오매스를 태우며 이는 미국 사용량의 10배에 달합니다. 이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문제입니다. 많은 가정은 효율이 낮은 이 난로에 의존하며 이는 현대적인 대안보다 더 많은 연기와 유해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50% 증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들이 가동되면 대기 중으로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BBC 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84만 4천 명이 조기 사망을 추가로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및 가정 에너지 문제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인도의 번잡한 도시들에서 교통체증도 큰 역할을 합니다. 교통이 시속 2040km로 막혀 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이 경우 차량은 시속 5570km로 원활히 이동할 때보다 2배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불행히도 인도의 많은 지역에서 도로 평균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으로 자유로운 교통 상황보다 4에서 8배 높은 배출량을 초래합니다. 2025년 인도 오염 상황 업데이트 2025년 3월 기준으로 인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공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이케어 데이터에 따르면 뉴델리의 PM2.5 농도는 겨울철
특히 11월에서 2월 사이에 종종 MICROGRAMP, ERMETER를 초과하며 이는 펀자브와 하리아나 같은 인근주에서 짚을 태우는 연기와 교통 및 산업 배기가스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별표 국가 청정 공기 행동 계획 NCAP 별표를 통해 2024년까지 PM2.5 수준을 20에서 30% 줄이는 목표를 세웠지만 주간 협력 부족과 자원 한계로 인해 진전은 느립니다. 또한 인도 표층수의 별표 별 70는 여전히 산업 화학물질, 비료, 쓰레기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암과 장 감염 같은 질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의 큰 위협은 석탄 화력 발전소 확장 계획으로 2030년까지 생산량을 475기가와트로 늘릴 예정입니다. 사이언티픽 리포츠 보고서 참조. 첨단 공기 정화 기술 같은 효과적인 배출 제어 조치가 없으면 공기오염 수준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델리, 뭄바이, 콜카타 같은 대도시는 계속해서 거대한 독가스실로 비유되며 델리 심장 및 폐 연구소 DHLI 데이터에 따르면 델리의 2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공기오염으로 인해 폐 손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더 가디언과 더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부적절하게 재활용된 납산 배터리와 납 함유 페인트에서 비롯된 납 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특히 도시 빈민 지역에서 어린이의 신경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델리와 뭄바이에서 전기 기반 대중교통을 확장하는 등 혁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제 비교 인도의 PM2.5 평균 농도가 MICROGRAMP, RCUBICMETER 2023년 기준인 반면 오염 상위 국가들인 방글라데시 MICROGRAMP, RCUBICMETER 이상, 나 파키스탄 약 MICROGRAMP, ERMETER은 심각도 면에서 인도를 앞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인구가 많고 총 사망자 수가 더 많아 두드러집니다. 성별 영향 농촌 여성들은 실내 바이오매스 연기에서 큰 영향을 받으며 도시 여성들은 야외 공기와 공공위생 부족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전망 석탄 화력 계획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인도는 앞으로 10년간 수백만 명이 조기 사망을 추가로 맞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중보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국가 중 하나로 불행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PM2.5 미세먼지 수준이 1세제곱미터당 약 37마이크로그램에 이르며 인도네시아의 많은 지역은 신선한 공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분주한 수도 자카르타는 이 오염 위기의 중심지입니다. 하늘이 파란색보다 회색인 날이 더 많고 공기 중에는 휘발유와 공장 연기의 냄새가 링거하며 마스크는 팬데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일 숨쉬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불행히도 공기오염은 매년 약 23만 2천 명이 인도네시아인의 목숨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 중 약 6,400명은 수질 오염으로 16,300명은 직장 내 오염 물질로 32,800명 이상은 특히 휘발유 배출로 인한 남 노출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공기오염은 이야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경이로운 푸른 숲을 놀라운 속도로 잃고 있습니다. 5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국가의 산림 면적의 거의 40%가 사라져 많은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원주율 공동체의 생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위기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도로에 5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운송 부문에서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조치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며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넷 제로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전 과제가 여전히 방대합니다. 현재 자카르타에서 100km 내에 여전히 10개의 석탄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이는 해로운 오염 물질을 계속해서 대기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지만
인도네시아 시민들의 건강과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환경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조치가 너무 부족하고 늦은 걸까요? 정부의 노력이 인도네시아 시민들과 귀중한 생태계를 보호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카타르가 인구 1인당 GDP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자주 평가받는 동시에 가장 오염된 나라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카타르의 PM2.5 오염 지수는 경고 수준인 37.6입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카타르는 주민과 급성장하는 산업을 위해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가 현재 200만 명을 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 나라는 건설 프로젝트의 급증과 활발한 항공 산업으로 인해 심각한 오염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2 피파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카타르가 대회 기간 중 많은 항공편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던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카타르 항공만으로도 경기 날마다 도하와 두바이 간에 약 60편의 항공편이 운항되었습니다. 피파에 따르면 항공여행은 전체 사건의 총 배출량 중 거의 52%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는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회담에서 카타르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25%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스 생산 시설에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사용할 것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대규모적 시행은 아직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타르는 변화에 대한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이 나라는 태양광 발전소를 국가 전력망에 연결했으며 이 발전소는 최대 용량에서 카타르의 청정 에너지 수요의 1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도하에서는 현대적인 지하철 시스템을 도입하고 더 많은 녹지 공간과 공원을 개발하여 카타르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레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구가 130만 명 이상의 바레인은 카타르 인구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균 PM2.5 농도는 무려 60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 위 안전기준인 10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보다 6배 높은 수치입니다. 2020년까지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결실을 맺어 수준이 40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PM2.5 수준은 다시 급증하여 66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를 넘어섰고 2023년에는 약 39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대부분 바레인의 에너지 산업이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 배출과 먼지로 인해 발생합니다. 문제는 바레인이 경제적 야망과 환경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마치 바레인처럼 10억 인구를 가진 중국도 오염과의 전투에서 훨씬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10초 동안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더 나은 쇼를 계속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환경 개선에 있어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많은 지역에서 공기오염 수준이 악화되며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PM2.5 입자의 평균 농도가 32.5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로 상승했으며 이는 이전 몇 년에 비해 큰 증가입니다. 이는 유엔이 권장하는 수준의 6배 이상으로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 중 20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국으로서 중국의 급속한 산업 성장에는 무거운 환경 비용이 수반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중국 도시에서는 아이들이 매일 2갑이 담배를 피우는 것과 동등한 오염 수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포함한 다른 주요 도시들은 겨울철에 특히 짙은 스모그에 휩싸여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불명예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에 탄소 배출을 정점에 도달시키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을 약속했지만 최근 승인된 석탄 화력 발전소의 급증은 이러한 목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미국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파키스탄에서는 매우 유사한, 아니 더욱 심각한 공기오염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유해 미세 입자를 측정하는 PM2.5 수치가 경악스러운 73.7로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라오르의 공기오염은 크리티컬 레벨에 도달했으며 평균 PM2.5 수치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99.5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르는 이 숨 막히는 스모그와 씨름하는 유일한 도시가 아닙니다. 파이살라바드, 라왈핀디, 카라치, 그리고 심지어 수도 이슬라마바드와 같은 주요 도시들도 심각한 오염의 무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슬라마바드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수도 중 상위 10위에 랭크됩니다. 2024년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공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니얼리 12만 8천 명이 파키스탄인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질 오염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오염된 수원지가 콜레라와 티푸스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발병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의 폭풍은 농작물 소각, 산업 배출, 차량 배기가스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상황은 더욱 견딜 수 없게 되며 먼지와 스모그가 도시를 덮어 이미 나쁜 공기질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며 호흡기 문제에서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여성들이 요리, 청소, 병든 가족 돌보기와 같은 전통적인 가정 역할로 인해 공기 및 수질 오염의 영향을 디스프로포셔네이틀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공기오염에 노출된 임산부는 조상과 저체중 아기 출생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오염으로 인해 병든 가족을 돌보는 부담도 주로 여성에게 쏠리며 이들의 이미 무거운 책임이 더욱 가중됩니다. 아랍에미리트 연방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도 빛나는 마철로, 고급 자동차, 그리고 고급 쇼핑 경험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짝이는 외모 아래에는 수백만 명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즉 공기오염이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습니다. UAE 공기질이 급락하여 PM2.5 수치가 세제곱미터당 43 마이크로그램으로 치솟았고,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기준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 우려스러운 통계는 매년 거의 1,900명이 사망자를 나타내며 이 중 많은 수는 뜨거운 사막 태양 아래에서 일하는 야외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그렇다면 UAE의 심각한 공기오염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UAE의 화석 연료에 대한 깊은 의존성에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스카이라인에도 불구하고 UAE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석유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이 화석 연료의 채굴과 연소는 엄청난 양의 유해한 배기를 공기 중에 방출합니다. 이 상황을 더욱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은 UAE 정부 정책의 모순입니다. 이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공기질을 개선하겠다는 고위급 약속을 하였지만 화석 연료 채굴의 지속적인 확장은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UAE가 실제로 녹색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약속들이 단순한 선전일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특히 교육과 노동력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룬 나라에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기오염은 여성, 특히 임신 중이거나 기존에 건강 문제가 있는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건강도 위태롭게 합니다.
UAE 공기오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저 외양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리고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관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심장부에서 공기오염은 수백만 명의 건강과 웰빙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집트 보건부는 경고음을 울리며 미세먼지 PM2.5 위 국가 평균이 놀랍게도 42.4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최대 200만 명의 이집트인이 이만연한 공기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호흡기 질환으로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그 피해는 건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19년 공기오염은 약 9,559명의 이집트인이 조기 사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카이로 대도시 지역만으로도 무려 15억 달러, 즉 거의 47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단 1년 동안 공해와 관련된 의료비로 70억 이집트 파운드가 지출되었습니다. 전체 국가를 보면 2018년까지 비용이 1천억 이집트 파운드를 넘어서 급증했습니다. 이집트는 이 위기에 눈을 감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 배출을 규제하고 청정 연료 차량 사용을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기오염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2013년 월드뱅크 보고서는 이집트의 공기오염 관리 정책이 단편적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응집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 공간 관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나무와 녹지가 공기를 정화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필수적인데 이집트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해 오히려 대규모로 나무를 베어내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과 운하 건설은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역설적으로 산림 파괴를 초래하여 국가의 기후 적응 목표를 직접 언더마이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라크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국가 중 하나로 차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기질은 심각하며 2022년 PM2.5 지수가 80에 달하여 세계 기준보다 16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수가 43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8. 이 수치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권장 한도의 8배가 넘습니다. 이라크 외환 수입의 거의 95%를 차지하는 석유 산업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이 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지만 환경과 국민 건강에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석유 추출 과정에서 과도한 메탄이 종종 태워지면서 벤젠과 메탄과 같은 유해한 가스를 대기로 방출합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석유 매장지 주변에만 머물지 않고 중동 전역으로 퍼져 그 유독한 영향을 널리 확산시킵니다. 전쟁과 장기적인 갈등은 환경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군사작전으로 인해 막대한 양의 폐기물과 위험한 화학물질이 남겨져 이라크의 토양, 물,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이라크 인구의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 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는 2023년 전국적으로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야심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나무 심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경고합니다. 공기 중 유해한 PM2.5 입자의 평균 농도는 거의 80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로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의 15배에 해당합니다. 방글라데시는 대기오염과의 생사를건 싸움을 하고 있으며 공기질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원인은 만연한 산업 배출가스, 차량의 배기가스, 그리고 독성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방출하기로 악명 높은 전통 벽돌 가마의 광범위한 사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문제의 큰 부분은 엄격한 환경 규제가 부족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공기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은 수질오염, 불충분한 위생,
남 노출과 함께 약 27만 2천 명이 생명을 앗아갔으며 매년 50억 일 이상의 질병을 초래하고 이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방글라데시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당신의 수명을 거의 7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흡연이나 영양실조가 초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1인당 소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은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팔의 카트만두는 한때 고요한 고대 문화와 영성의 요람이었으나 현재는 두꺼운 먼지와 오염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카트만두의 대기 오염은 PM2.5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2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극적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카트만두 계곡의 지리적 특성은 장엄한 산들로 둘러싸인 자연적인 그릇을 형성하며 이는 독특하지만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비자형 계곡은 오염물질을 가두어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독성 공기의 용광로로 변모시킵니다. 마치 뚜껑이 덮인 도시에서 사는 것과 같아서 매번 숨을 쉴 때마다 갇힌 오염된 공기를 들여마시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는 한때 평온한 도시에서 인구 밀집도가 급증하는 번화한 대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카트만두의 도로 위 차량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카트만두는 인프라 붐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건물과 도로가 도처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 도시는 넓은 건설 현장으로 바뀌어 파헤쳐진 도로에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벽돌 가마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자리한 타지키스탄은 경이로운 자연 경관으로 자주 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풍경 이면에는 무시할 수 없는 환경 위기가 존재합니다. 2024년 현재 타지키스탄의 공기질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PM2.5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거의 50 마이크로그램에 달합니다. 이는 매일 이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과거에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는 사람도 하루에 여러 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로 위 차량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 차량들 중 많은 수가 구형이며 현대적인 배출가스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지키스탄은 현재 교통에서만 연간 54만 톤 이상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 기록된 34만 톤에서 급증한 수치입니다. 타지키스탄은 풍부한 물 자원을 가진 나라로 수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기가 되면 강수위가 떨어지면서 이 나라는 발전소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큰 두샨베 이 발전소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일 최대 6천 톤의 석탄을 연소합니다. 이 발전소는 두샨베 전기의 60%를 공급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양의 오염 물질을 대기 중에 방출합니다. 그리고 중공업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두샨베 시멘트 공장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공장만 해도 매년 18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7만 2천 톤의 석탄을 소비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바로 옆에 또 다른 시멘트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 확장은 유해 배출량을 2배로 증가시켜 이미 심각한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의 환경 문제만으로도 놀랄만한 상황이라면 국경을 넘어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재앙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일어나 당신이 숨쉬는 공기가 건강에 해롭고 위험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022년 비슈케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염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공기질 모니터에 따르면 비슈케크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가 되었고 PM2.5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33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습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은 키르기스탄이 석탄에서 더 깨끗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환할 것을 시급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현재 비슈케크의 거의 70%의 가정이
혹독한 겨울철 동안 집을 데우기 위해 여전히 원시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종종 영하로 떨어지고 일부 주민들은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된 타이어나 천조각을 태우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조치는 이미 심각한 수준의 공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광대한 광물 자원으로 잘 알려진 콩고 민주공화국 역시 알라밍하게 열악한 공기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PM2.5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며 이는 안전기준의 8배에 해당합니다. 이 엄청난 수치는 일상적인 요리를 위해 나무와 숲 같은 바이오매스 연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주로 기인합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콩고에서 6만 명 이상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조기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농업 유출, 산업 폐기물 및 광업 활동은 표면수와 지하수를 오염시켰습니다. 이러한 오염은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심각한 산림 파괴와 토양 침식을 겪고 있으며 이는 강과 호수의 침전물 증가로 인해 수질 오염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모기의 번식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말라리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질병의 사례가 이번 세기 중반까지 3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여 콩고 정부는 2011년에 환경보호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엄청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콩고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로 나아가기 위해 약 2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서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는 첫 번째 여행지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환경 문제는 누구의 주목을 받을 만큼 놀라운 수준입니다. 2024년 현재 PM2.5의 농도는 46.6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아가도의 인구는 200만 명에서 34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며 81%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 인프라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졌고 대부분의 인프라는 증가하는 도시 인구의 수요에 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경이롭게도 80%의 가정이 여전히 요리에 나무와 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요리 방법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대량의 유해 가스를 공기 중에 방출하여 일상적인 작업이 공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도시의 노후한 차량들입니다. 이와가도 거리에서 평균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14살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차량들 중 75%가 구형 모델로 오염물질을 내뿜어 도시의 하늘을 어둡게 만듭니다.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차량에 대한 이러한 의존은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도전과 새로운 깨끗한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이라는 더 넓은 문제를 반영합니다. 이와가도의 도시 확장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도시의 빠르고 계획되지 않은 확장은 포장도로가 사치인 비공식 정착지의 성장을 초래했습니다. 건조한 시즌 동안 이 비포장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하마트란 바람에 휘날려 도시 위에 음산한 먼지 안개를 만들어냅니다. 호흡기 감염은 부르키나파소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되었으며 전체 사망자의 20%에 달합니다. 산업지역이나 교통이 혼잡한 근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댓글로 당신이 우리 채널에서 다루고 싶은 다음 국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멋진 여정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을 댓글로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곧 만나요.